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고편, 그러니까 딸기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참 딸기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 한데, 사실 현황, 그리고 앞으로 미래 장래, 그리고 우리 수곡에서는 제가 7, 8년 전부터 여기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전국의 수출 물량을 거의 이제 수곡에서 다 생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그 전임 회장님입니까? 지금 회장님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대로 뭐 바로 촬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소개만 좀 해주시고 제가 현 회장님이신지 저는 잘 몰랐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농식품 수출 경영체 협의회 사단법인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회장을 초대 1대1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회장님 맞으시네. 저는 과거에 이제 제가 수출 관련해서 홍콩, 싱가포르 쪽에 해서 이제 그때 강의를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한 7, 8년 벌써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회장님이 아직도 회장님인데 이제 다른 회장님이시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농, 뭐 기초는 뭐 그렇고 기농하시는 분들이 저희 대학에서 보면은 뭐 다른 반은 솔직히 뭐 교육을 뭐 하다 보면 학생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딸기는 죄송합니다.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제가 사실 참 우려되는 게 지금 그 새만금 쪽에도 그렇고 우리가 시설 재배를 해서 내수로 만약에 돌리면 상당히 저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기농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투자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만약에 기농을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또 유의사항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기농기촌 교육하시면은 뭐 무조건 그 딸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딸기라는 품목이 차지하고 있는 그 포지션이 사실은 그 저장이나 보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즉시 소비가 돼야 되고 그렇다 보니 재구매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 아마 크게 파동을 많이 타지 않는 그 품목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보장이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기타 작황 정도에 따라서 엄청난 등락폭이 있고 수익이 창출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딸기는 그런 부분이 비교적 없었다. 그래서 정책을 권유하던 사람이든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누구나 모든 사람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것은 딸기라는 품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딸기를 하려고 기농을 하는 사람들 추이를 보면은 은퇴 농들이 기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요. 실제 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려는 사람들은 의지가 분명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현장에서 기농 기촌 하신 사람들이 성공률을 놓고 보면은 뭐 절대적인 성공은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뭐 그런데 괜찮다는 정도 한 20%, 한 30% 정도는 기농 기촌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펠 기농 기촌에 대한 그 기대를 잘 못하고 적응도 잘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거의 다 망하는 판이고 이는 정도인데 실제 이게 과잉 그냥 전달이 되고 나름대로 그래 다른 농산물보다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예전에 저희들이 할 일이 없으면 농사 짓는다라는 그런 시절은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환경도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노동력을 생각하면 또 임금 투자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있는 투자비를 투자해가면서까지 하기에는 정 마음을 돈독히 단단히 먹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사실은 회장님 뵙기 전에
그 이제 한성우 그 사장님을 뵀을 때 하시는 말씀, 그 이제 그 촬영 끝나고 제가 뭐 여쭤봤더만 지금 이제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고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기농을 하신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제 투자비를 상당히 한골통, 그 쇄골통 기본으로 해서 8m짜리, 그러니까 뭐 90m든 100m 하면은 그게 한 보조 안 받고 안에 양액 시설하고 베드만 그 6천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실제 안에 내용물 채우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1억 가까이 정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융자를 받아서 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주신 말씀이 그걸 충분히 대비해 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술이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육묘 중에 사실 이제 상당히 그 많은 병들을 하고 발생 단제병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노균병도 뭐 일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대학에서 전문하시는 또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협업하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딸기 뭐 연구 관련하시는 분들 해서 또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 뭐 모든 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딸기는 솔직히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한데 솔직히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뭐 돈 없으면 안 먹지 않습니까? 밥은 먹어야 되지만 그래서 너무 또 비싸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너무 과잉되게 또 생산되는 리스크도 있고 적게 생산되는 것도 리스크도 있는데, 이 딸기가 겨울에 안 먹고 사실 우리가 비타민 잘 섭취하기 어려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수출의 길을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좀 농가분들이 위험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뭐 국가 정책도 중요하고 우리 노력도 중요한데, 그 회장님께서 보시는 수출의 미래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한번 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수출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15년 전부터 사실 이제 과잉 생산에 대한 염려를 계속 해왔고요. 그 일환으로 판매 방법의 변화를 주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는 것보다는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 마음을 먹고 수출 시작을 했고, 현재 우리나라 수출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저희 나라 딸기가 생산되는 시점에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생산되는 딸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요. 또 품질 또한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 생산되는 그 딸기의 그 품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수하고, 그래서 현재는 비전이 있고 전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곳이 지금 현재 동남아인데 이 물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비행기로 다 물론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물류가 물론 중심이 되어서 동남아에 가까운 곳에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동남아가 전 세계적으로 딸기를 소비하는 양이 몇 프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주나 유럽 쪽에 거대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의 식성이나 입맛이 우리나라 딸기를 원하는 상은 아닙니다만은, 자기들은 그 생식용보다는 가공용이나 음식 첨가용이나 기타 샐러드용처럼 이렇게 많이 먹는 그런 성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딸기가 생식용으로 입맛을 들이게 되면은 그건 무궁무진한 시장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척하고 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는 국가와 연구기관과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현장까지 어우러져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딸기가 수출되는 문제점은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출 계속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 먹는 딸기 상태로 수출할 수가 없거든요. 경도가 약해서 보관이나 저장이나 전 기간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푸르게 따서 후숙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예. 사실은 그럴 땐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해외 현지에서 먹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딸기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먹는 딸기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 딸기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유통 그 저장 보관해서 유통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두 번째 지금 가장 우리가 저희 수출하다 보면 어렵게 대두되는 문제가 이 경쟁들의 문제입니다. 그 소비지에 있는 소비지 판매처들의 경쟁, 예. 그다음에 또 그 납품하는 그 납품자들의 경쟁, 또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판매 채널이 일어나되지 않아 가지고 덤핑이라든지 기타 유통 체계가 많이 문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든 그런 부분 많겠지만 특히 딸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 보관이나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통 채널을 좀 일원화해서 창구를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이걸 좀 더 에너지를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등급화시켜서 가격을 더 좀 안정적으로 무조건 높게만 받아서는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기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 농민분들하고 교류를 한 지 벌써 뭐 진흥청부터 시작하면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저도 또 소위 촌놈입니다. 등비상고에서 태어나서 또 제가 농구를 나왔고 해서 농업에 대한 뭐 생각은 항시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기농하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또 정착하고 계신 분들이 리스크가 또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그 회장님 뵙고 여러 가지 활로를 좀 모색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상당히 좀 귀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종종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스마트 농산업을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제 그 노인분들 또는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 건강입니다. 거의 다 허리, 뭐 폴더, 그다음에 관절, 뭐 다 그런 터널 증후군 손목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제가 봐왔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연동지어서 조금 그러니까 뭐 노동에 안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걸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농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